두 과부와 호리병 조선 야담실록. 옛날 옛적 산줄기 서너 고개를 넘어야 닿는 깊은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23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과부의 집에서는 날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서방님. 그 소리는 닭이 울기도 전에 터져 나오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 소리를 듣기 힘들어 문을 닫고 귀를 막곤 했습니다. 저 집 곡성은 마치 원혼이 우는 듯하구나. 이웃들은 혀를 찼습니다. 과부의 얼굴은 시든 꽃처럼 힘이 없었고 마음은 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젊은 피라는 것이 눈물로 다 막히지 않는 법입니다. 낮에는 슬픔에 잠겨 울음을 삼켰으되 밤만 되면 가슴 속 알 수 없는 열기가 달아올라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남정네 품이란 것이 이리도 허전한 것이던가. 과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운은 꺼져가는 등잔불 같으면서도 꺼질 듯하다 다시 살아나는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이때 산속 암자에 사는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평생 계율을 지키며 살았으나 세상의 인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사정을 전해들은 스님은 조용히 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불쌍한 중생이로다. 이 호리병을 받아 두시게. 다만 해가 지고 달이 뜰 때 주둥이에 입을 맞추면 슬픔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네. 스님은 작은 호리병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과부는 어리둥절했으나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장롱 속 깊이 넣어 두었습니다. 스님이 괜한 장난을 친 것일까? 아니면 무슨 도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과부는 반신반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창호지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과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달이 뜨면 호리병에 입을 맞추어 보라 하지 않았던가. 과부는 주저주저 하다가 마침내 호리병을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정녕 스님 말씀대로 무언가 일어나겠는가. 과부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호리병 주둥이에 입술을 살짝 갖다 대었습니다. 순간 호리병이 덜컥 떨리며 등잔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바람이 몰아치듯 기운이 일더니 팔뚝은 굵은 기둥 같고 키는 두 길에 달하는 장정이 눈앞에 쏟아올랐습니다. 과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장정은 껄껄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호리병의 정령입니다. 나를 불러낸 이와 함께하는 것이 내 운명입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 같으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과부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으나 동시에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져 나올 듯 뛰었습니다. 장정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으나 이내 그의 품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체온이 몸에 스며들자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얼굴은 활활 달아올랐습니다. 이불이 흩어지고 방 안가득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과부는 처음에는 숨을 죽이며 소리를 삼켰으나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울어온 곡소리가 달콤한 탄식으로 바뀌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슬픔을 토해내는 울음 같기도 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장정의 팔은 그녀의 어깨를 꽉 붙들었고 그의 묵직한 기운은 과부를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과부는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눈을 가렸으나 이내 힘이 풀려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그날 밤 과부의 방에서는 더 이상 눈물의 곡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호지를 스치는 달빛 아래 숨결과 웃음이 얽혀 긴긴 밤을 채웠습니다.
과부는 슬픔 대신 뜨거운 기운에 젖어 오랜만에 꽃이 피듯 얼굴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뒤로 과부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파리하던 기운은 사라지고 장터에 나가면 웃음이 번졌습니다. 논둑을 걸어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과부의 얼굴이 마치 꽃이 다시 핀 듯하구나. 이를 본 이웃 과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압이 잃은 아낙네의 얼굴에 어찌 웃음이 퍼진단 말인가. 이웃 과부는 날마다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그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 아래에서 호리병에서 솟아난 장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잊고 있던 욕망이 불쑥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본 뒤 매일 밤 혼자 숨죽이며 달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 과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이웃 과부는 호리병을 훔쳐내고 말았습니다. 이웃 과부는 온종일 호리병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스레 두근거려 밭에 나가 일을 해도 흙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고 밤이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히 달이 산마루 위로 솟아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밝히자 이웃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정녕 나오려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술을 호리병 주둥이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호리병이 부르르 떨리며 푸른빛을 내뿜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등잔불이 출렁이며 꺼져버렸고 방 안 가득 요란한 소리와 함께 키가 두 길이나 되는 장정이 뚝 하고 솟아올랐습니다. 허. 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껄껄 웃으며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한 팔에 안기자 두려움은 곧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방의 이불은 순식간에 흐트러지고 사내의 무게가 방바닥을 덮으니 마루마저 덜컥덜컥 울렸습니다. 과부는 두 뺨을 붉히며 애써 목소리를 죽였으나 그 목매인 숨결은 밤새 지붕 위 까치를 놀라 날려보낼 만큼 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가 곡성이 아니라 기묘한 탄식으로 번지자 지나가던 개까지 귀를 쫑긋 세우며 짖었습니다. 그날 밤 이웃 과부의 집은 온통 요란스러운 숨결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과부는 마치 오랜 갈증을 단숨에 풀어내는 듯 사내의 품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생기가 돌았습니다. 장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호리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방 안에는 단지 흐트러진 이불과 달콤하면서도 뜨거운 숨결의 여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호리병을 잃은 첫 과부는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과부의 얼굴에 전에는 없던 생기가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이 도둑이구나. 첫 과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두 과부는 마주쳤습니다. 그 호리병은 내 것이니 내어놓으시오. 무슨 소리요. 이제 이것은 내 것이요. 둘은 머리채를 붙잡고 골목을 뒹굴며 싸웠습니다.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두 과부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인네 둘이 목숨 걸 듯 다투는 것이냐? 두 과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 호리병은 제 것입니다. 아니라 본래부터 제 것입니다. 사또는 호리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이 작은 호리병에 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다투는 것이냐? 꼭 좋은 술이라도 담겼느냐? 그러고는 장난삼아 호리병 주둥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천둥이 치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장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장정은 사또를 와락 덮쳤습니다. 으악, 무슨 짓이냐? 으악. 사또가 버둥거렸으나 장정의 힘은 산을 옮길 만하였습니다.
관아 마루가 덜컥덜컥 흔들릴 만큼 요란한 밤이 되었고 사또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도록 당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진맥진한 사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호리병은 내 것도 아니고 주가부의 것도 아니네. 본디 산속 스님의 물건이니 그리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호리병은 다시 산속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두 과부는 더는 다투지 않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웃으며 전하였습니다.